우리 왜 CEO, 대기업 CEO들의 표준 있잖아요. 네. 서울대 경영학과, 뭐 50대 50대 남자, 남성. 옛날에 경기고 출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준모델 있잖아요. 여성 인물은 어떨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금수저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 아버지가 창업자이십니까? 여성 임원의 특징은 878889학번. 네. 네, 출신. 그 유학을 가서 외국계 기업에 있다가 국내로 임원으로 스카웃된 사람. 플러스 하나 더 붙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주 머니 기업 인사이드의 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기업 인사이드에서는 리더스 인덱스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 경영 관련한 지표와 이슈들을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요. 국내 30대 그룹에서 여성 임원의 비중이 2배로 껑충 뛰었다는데 얼만큼 높아진 것인지 왜 그런 건지 한번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30대 그룹에서 네. 그 여성 임원 비중이 5년 사이에 2배로 올라섰다고요? 네. 제가 5년 지나고 이번에 비교를 했거든요. 5년 전에 3.2%였고 이번에 6.9%였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났죠. 우리 제목을 2배라 뽑았는데 네. 우리나라 여성 임원들을 설명하려면 우리 왜 CEO, 대기업 CEO들의 표준 있잖아요. 네. 서울대 경영학과, 네. 뭐 50대 50대 남자, 남성. 뭐 옛날에 경기고 출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준모델 있잖아요. 여성 임원은 어떨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 금수저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창업자이십니까? 여성 임원의 특징은 일단 8788학번, 아. 878889학번 네. 네, 이화여대 출신 이화여대. 네, 출신에 졸업하고 국내 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해외 유학을 가서 외국계 기업에 있다가 국내로 임원으로 스카웃된 사람. 플러스 하나 더 붙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미혼.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왜 그럴까? 왜 그 학번부터 많아졌을까?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대학교 네. 통계를 다 뽑았어요. 네. 뽑아서 남녀 비중을 쫙 한 40년간을 다 훑어봤더니 트리거 포인트가 딱 나와요. 갑자기 여성들이 대학에 많이 가게 된 때가 있군요. 여학생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트리거 포인트가 언제냐면 198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한 구성원이 30%라는 비중을 넘어서는 순간 그 사회의 조직의 메커니즘이 바뀌기 시작해요.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군요. 그러니까 양적인 게임이 룰이 변화가. 바뀌기 시작해요. 게임 룰이.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인재를 뽑아야 되니까 그 30%의 인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878889 학번들이 졸업하면 몇 년이죠? 92년? 90년, 91년이죠. 네, 90년, 91년. 그때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여성 공채가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아, 포스코 여성 공채가 90년이고요. 삼성전자 공채가 90년이에요. 그전에는 여성인 공채 자체가 없었어요. 90년에 공채를 시작한 사람이 보통 임원 되려면 입사하고 20에서 25년 사이거든요. 그러면 90년에 입사한 사람이 언제 임원이 돼야 돼요? 2000년, 2010년, 2010년부터죠. 2010년. 공채 1기가 그 대기업에 임원이 되는 게 2010년도부터입니다. 2010년. 제가 2013년도부터 이 데이터를 보고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제 겨우 1.7%. 1.7%에서 3.2%, 2배 되는데 얼마 걸렸죠? 2018년도니까 5년 걸렸어요. 그리고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또 5년 지나니까 또 2배가 됐죠. 네, 6.9%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ESG 하면서 네. 그 ESG 중에서 예. 소셜 쪽에 이 여성 다양성 지수가 들어가는데 네. 이 다양성에 여성 임원이 들어갑니다. 네. 중요한 팩트하고 더 중요한 거는 2019년도에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합니다. 상법 개정을 하는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보딩 멤버, 네. 이사회 내에 특정성으로 다 채우면 안 된다. 네. 그 법이 통과되고 작년 8월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됐어요. 네. 유예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역할도 크다.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걸 보면 제가 일부러 그 구분을 지켰어요. 네. 전체 여성 임원은 6.9%인데 사내 사내이사, 사회이사를 합쳐서 이사회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일반 임원, 미등기 임원이라 그러죠. 네. 그 통계를 분리시켜 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특정성을 할 수 없으니까 어디를 늘려야 돼? 사내에서는 양보를 못 하거든요. 사회에서만 자꾸 늘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늘리는 것 때문에 급조된 느낌이 다분합니다. 덕분에 미등기 임원도 같이 동시에 많이 늘어난 효과.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10년간 수집하고 여러 가지 뭐 연구도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부족하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 자본시장법 때문에 강요된 측면이 다분해 보입니다. 근데 그 오늘 통계 이렇게 집계해서 내셨는데 혹시 그러면 국내 기업들 중에 개별적으로는 여성 임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였나요? 이제 그룹으로 이제 저는 봤거든요. 그룹으로. 네. 그룹으로 보면 전체 임원 중에서 여성 임원 비중이 제일 높은 그룹은 카카오 그룹이었어요. 혹시 IT 쪽이 강합니다. 두 번째가 네이버거든요. 네. 미등기 임원만, 그러니까 보딩 멤버 빼고 그 카카오 그룹은 사회에서도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딩 멤버를 빼고 이사회를 빼고 순수 임원만 따져보면 네이버가 1등이에요. 그 세 번째가 CJ 그룹인데 네. CJ 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여성 임원도 늘어났지만 CJ는 오너 기업이잖아요. 네. 물론 카카오 네이버도 오너 기업이긴 하지만 CJ는 이재현 회장이 이끄는 오너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내이사에 여성 오너가 아닌 여성 사내이사가 있어요. 중요한 변화다. 네. 보고 있어서 제가 5년 지나고 비교해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통계를 계속 뽑는 입장에서는 세상 많이 변했다. 아주 긍정으로 잘 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카카오 네이버가 제일 많았나요? 아니죠. 그 임원 숫자는 뭐 사보고서 제출하는 기업들을 놓고 보면 삼성그룹이 제일 많고요. 삼성그룹이 22개 계열사가 네. 사보고서를 오픈해주고 있거든요. 22개 계열사가 모으면 워낙 크다 보니까. 2,000명이 넘어요. 임원들이 2,000명이 넘는데 삼성전자 임원만 한 1,100명 되죠. 그 중에서 여성 임원이 선그룹 내 한 157명, 한 7.7% 좀 넘죠. 많다고 해도 2,000명 넘는 가운데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게 아니네요, 또. 두 번째가 기준으로 역시 보니까. 이제 SK그룹이 또 임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도 이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이 공이 다 7%가 넘어요. 많이 늘어난 거라고 봐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7%면 이제는 여성 임원이 희귀하다가 보기는 어렵죠. 한 5년 전 뉴스에 뭐라 그랬냐면요. 5년, 7년 전 뉴스에 현대차 그룹 최초 여성 임원. 이런 게 뉴스였어요, 뉴스. 네? 현대차 그룹에. 아니 그 큰 그룹에. 현대차 그룹에 여성 임원이 있단 말이야? 이게 뉴스였어요. 네. 여성 임원이 뉴스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현대차 그룹에도 50명이 넘거든요, 여성 임원이. 굉장히 많이 5년 늘었고요. 만에 네. 최초 1명에서 그럼요. 50명으로 늘었고 늘어났군요. 저는 이 변화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트릭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엉뚱하게도 김영란법입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예, 알쏭달쏭합니다. 예. 저는 2018년도가 대한민국 사회 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이다.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 2018년도에 58년 개띠생들이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그거는 그쵸. 대부분 대기업들이 예. 부회장이나 회장이 가지 않는 이상 만 60세가 되면 사장이라도 대부분 옷을 벗어요. 근데 58년 개띠가 뭐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58년 개띠가 경기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가는 마지막 학번이에요. 네. 이제 경기고라는 그 스탠다드가 그렇죠. 없어지는. 그것도 사라지지만 또 뭐가 바뀌느냐 하면 두 번째는 2018년도에 김영란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리면 어떤 생각이 벌어지느냐. 그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나 기업을 주로 좌지우지했던 메커니즘은 일종의 엘리트 카르텔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성 유리클래스가 굉장히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트 카르텔을 못 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경기고 출신들의 카르텔이 2018년도부터 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김영란법이 또 왜 중요하냐? 김영란법이 실시되고 나서 기업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업에는 골프라든지 뭐 술집들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2018년 이후에 여성임원이 확 늘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자본시장법까지 통과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여성임원이 이렇게 폭발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늘어났던 중요한 사회적 트리거 포인트다. 네, 지금까지 금주머니의 기업 인사이드
오늘은 우리나라 30대 그룹 중에서 여성 임원의 비중이 6.9%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사내이사보다는 사회이사 위주로 늘은 점, 여러 가지 그 이면의 측면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350대 상장기업 여성 이사의 비율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EU 국가들이 여성 임원의 비중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어떤 규제도 강제도 없는 상태에서 40%를 돌파한 것이라서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6.9%와 40% 이상. 아직은 격차가 커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기업 이슈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주 머니 기업 인사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